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는데 유형 11번부터 21번까지 과제를 줬었죠. 한번 유형별로 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들을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1번 보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은 x와 y에 대한 1차식이었으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4번 보면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랑 그리고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5가 되는 중심이 a, -2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x-2y -10은 0과 평행할 때 그러면 이때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빼면은 먼저 얘를 전개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그리고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x제곱 y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2ax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4는 4 빼기 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은 2a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이런 직선이 나오는데 이런 직선과 거기 아래 있었던 x-2y 빼기 10은 0과 이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됐을 때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x 앞에 개수 b가 같고 y 앞에 개수 b랑 서로 똑같다. x 앞에 개수 b랑 y 앞에 개수 b가 같고 상수항의 b와는 다르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1분의 2의 2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서로 같고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얼마? 마이너스 4의 2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그때 a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해주면 정리되겠죠. 자, 이어서 1286번 한번 볼게요. 1286번 B 플러스라서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또 안 풀린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1286번 보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2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이런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이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는 뭐야. 자, 이런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요.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를 자, 둘레를 2등분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얘가 뭘 뜻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자, 이거 우리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세 개항으로 y 빼기 a의 제곱은 9라고 해서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 얘는 중심이 0,a이고 반지름이 3인 원입니다. 얘가 조금 더 큰 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작은 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보면 얘 중심이 이렇게 마이너스 1,0인 원이 있었어.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이 둘레를 뭔가 딱 이등분한다?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절반 뚝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 둘레 절반 이렇게 둘레가 딱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등분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에 얘가 뭘 뜻하냐면 큰 원이 이렇게 작은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건 큰 원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 큰 원과 작은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딜 지나면 돼?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공통현의 현이 어딜 지난다?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 그 작은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넓이가 아니라 둘레 길이를 이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두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빼봅시다. 얘는 지금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그래 쭉 전개해주자. 2y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겠지. 그러면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은 x제곱 y제곱 다 지워지면서 여기가 y가 아니라 x죠. 미안합니다. 자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ay 그리고 이거 넘어오면은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인데 위에 a제곱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남는 게 a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초록색 자 얘가 어딜 지난다? 그 작은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라고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0 대입하면 2 그리고 얘는 0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제곱이 얼마다? 4가 된다 라고 해서 양수 a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다? 2가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려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둘레를 이등분하는지 좀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12번째 유형 볼게요. 내용을 보니까 공통인 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원이 이렇게 교점 두 개가 만나서 선분을 긋게 되면 이게 공통현이 되겠죠. 근데 공통현은 어떻게 된다? 중심을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겁니다. 수직 이등분. 자,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각삼각형 나오고 이쪽도 직각삼각형 나와서 피타고라스 법리를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5였고 5 프라임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즉 첫 번째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다. 그리고 이 직선과 중심 5가 주어져 있거나 5 프라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점과 즉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피타고라스 법리를 이용을 하면은 공통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한번 그 과정을 다시 익혀보도록 하고 문제 1289번을 볼까요? 1289번. 자, 1289번 보면 두 원 C와 C'이 있는데 그 두 원의 교점을 A, B라고 하는데 원 C의 중심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3인 원 그리고 하나는 3,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 큰 원과 작은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면
작은 원 하나, 작은 원, 얘가 원 C가 되고 C'이라고 합시다. 그때 만난 두 교점 A, B 공통 현해 방정식 계산합시다.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야 한다? 빼야 되겠지. 하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9는 9. 자, 그 옆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5. 위에서 아래식을 빼봅시다. 빼게 되면 얘가 x제곱 y제곱 지워지면서 4x 1 빼기 9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죠. 6y 빼기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8y. 그리고 9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8이 되고 삑삑되니 자 9 빼기 5니까 4가 되겠지. 전부 계산을 해서 4로 나눠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은 0이라는 공통 현해 방정식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큰 원의 중심이 얼마였냐면 1, 마이너스 3이었대. 이 중심이 C라고 했었죠. 원하는 게 뭐였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3이었죠. 반지름이 3. 자, 그러면 이 중심 마이너스 1, 아니지 1, 마이너스 3에서 이 직선, 즉 공통선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밑변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공통선과 중심 1, 마이너스 3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어떻게 한다? 좌표 집어 넣어준다. 그래서 1 마이너스 6 빼기 1 그러니까 얼마? 루트 5분의 6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5분의 6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 수직 이등분 되는 거니까 절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빗변 길이 9에서 마이너스 밑변 제곱하게 되면 5분의 36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루트 얘는 5분의 45가 돼서 45 빼기 36이니까 9가 되겠죠. 5분의 9 그러니까 루트 5분의 3 되겠네요. 여기가 루트 5분의 3이에요. 자, 따라서 밑변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루트 5분의 3의 2배니까 루트 5분의 6이 나오고 높이가 루트 5분의 6 나오네요. 자, 따라서 하나 그러면 3 돼서 5분의 18 돼서 5분의 18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형 13번 볼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원이랑 직선 나오면은 대개 뭐를 이용을 한다? 그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해서 반지름보다 작아버리면은 두 점에서 만나고 반지름과 같으면은 접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보다 커버리면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용을 했었죠. 아니면은 판별식을 계산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작은지를 또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 반지름이 D보다 그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난다. 혹은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1291번을
통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291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해서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1이 되는데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반형으로 지금 3x-4y 플러스 6은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랑 중심 1, 마이너스 2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어떻게? x에다 넣어주고 y에다 넣어주면 3 플러스 8 플러스 6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지름 r과 비교했을 때 반지름보다 어떻게? 작아야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었죠. 그때 자연수 r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야? 5가 되겠지. 얘는 17인가요? 14, 17 되네. 5분의 17보다 이 r값이 더 크다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가 대략 3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 자연수 r의 최소값은 얼마다? 4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어서 그 옆으로 가게 되면은 1292번 있죠? 자, 1292번에서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하도록 해라. 에이. 자, 일단 일반형으로 붙여주자. mx-y 빼기 4는 0이랑 중심이 얼마였어? 0,0이었죠. 그러면 루트 x 앞에 개수 제곱 플러스 y 앞에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0,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게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루트 2였죠. 이거보다 어떻게? 작아야 한다. 그러면 4가 루트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죠. 분모를 양변에다 곱해준 거니까 자, 양변 제곱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16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영원이 얼마다? 8이 되는 거니까 m제곱의 값이 결국 얼마가 된다? 7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수 m값의 범위를 자, 이거 잘 봐야지. 여기서 못하면 안 되니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m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m 플러스 루트 7과 m 마이너스 루트 7 뭐 바로 계산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빠른 친구들은 n값이 루트 7보다 크고요. 또는 n값이 마이너스 루트 7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아직 이게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이거 넘겨줘서 2차 부등식으로 풀어줘서 0보다 크다. 그러면 m의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m축과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루트 7과 플러스 루트 7이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위쪽에 해당하는 그 범위가 되는 거니까 작은 근보다는 작게, 큰 근보다는 크게 해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292번에는 정답이 n값이 루트 7보다 크다 또는 n값이 마이너스 루트 7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보게 되면 유형 14번 자, 현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의 중심에서 d만큼 떨어진 현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용해야 될 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또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식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외우지 말고요. 뭔가 이렇게 길이를 계산할 때는 뭐 직각삼각형 나오면 되게 이제 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그런데 그 현까지 뭔가 거리를 구하려면 중심과 그 현까지 거리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그 뭔가 직선까지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 공식을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4번 볼게요. 1294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이 있었어. 근데 뭐 대충 그릴게요. 여기서 뭐 이런 x-2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그때 넓이가 최소인 원. 그러면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자, 이 현이 뭐가 되면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원에 지름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조금 잘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보라색 원과 주황색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공통 현의 방정식이 얘가 되면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이 있는데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여러 개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이라는 건 결국에 반지름이 가장 짧아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그 말은 즉 지름이 짧아야 된다. 결국 뭐가? 얘가 그 원의 지름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최소인 원의, 즉 이 보라색 원의 넓이를 구하라. 결국에 이 지름, 즉 반지름을 우리가 찾아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 구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직선과 얘의 중심이 0,0이었으니까 0,0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루트 x 앞에 개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 제곱분에 절대값 해놓고 0,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만 되겠죠.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계산하면 루트 5분의 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분의 4가 된다라는 소리고, 반지름은 얼마? 루트 8이었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현의 절반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값이 곧 이 보라색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루트 빗변 제곱 8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얘 제곱을 빼주게 되면 5분의 16. 그러면 얼마입니까? 루트 5분의 40이니까 5분의 24가 되겠네요. 결국 얘가 이 두 원의, 아니지,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에서 가장 넓이가 최소인 원의 반지름이 되겠다.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데, 파이 r제곱 해주니까 5분의 24.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할 그 최소인 원의 넓이는 얼마다? 5분의 24파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15번에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라고 해서,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원과 직선 나왔으니까 그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직선과 원을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그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129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8. 선생님한테 자꾸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속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어려운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는 건데, 정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어렵다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딱 정리를 해두면은 쉽게 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X축, Y축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x축, y축, 그리고 3x 플러스 4y 플러스 12는 0. 이 세 개의 접하는 원의 중심이 제 3, 4분면 위에 있대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전에 x축, y축의 동시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x축, y축에 있는데 제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중심 좌표를 어떻게 두면 된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r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r 플러스 12는 5가 된다, r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7r 플러스 12는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 곱해주면 5r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절대값 풀어주면 이 12-7r이 플러스 마이너스 5r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넘겨줘서 정리하면은 하나는 자 넘어가면은 12r이 12가 되거나 또는 2r이 12가 된다라고 해서 r 값이 얼마? 1 또는 6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한 게 뭐였습니까?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 해서 파이 더하기 36파이니까 얼마다? 37파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형 16 바로 넘어갈게요. 유형 16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되는데 접선의 길이 원 이렇게 있고 거기서 그림이 되게 예쁘게 이 원 밖에 한 점 P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겠대요. 그 유형 설명 보면 P에서 그은. 근데 원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원에서 배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원 밖에 P에서 그은 그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하게 되면은 직각삼각형 중심. 자, 이 접선은 항상 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직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 밖의 점이랑 중심을 이어버리면은 무슨 삼각형 나오죠?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빗변 길이를 구하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우리가 접선의 길이 PQ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1299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9번. 점 P가 3,5에서 이거 바로 이용할까요? 재활용을 하게 되면 점 P가 3,5에서 원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8인 원의 그 접선의 접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PQ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3,5에서 2,1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PQ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어서 130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01번 보겠습니다. 풀어봤나요? 자,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2차 함수부터는 계속 그래프를 그리고 뭐 지금 도형을 그리고 해왔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도 수식으로 풀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직접 대충 개형이라도 그려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우리가 뭐 직선이랑 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대충이라도 우리가 그려보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는 법을 몸에 좀 익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 읽어보니까 점 P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밖에서 그었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원 딱 그려놓고 중심이 여기는 일반형으로 또 주어져 있으니까 좀 치사하게, 귀찮게 또 표준형으로 붙여줘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뭐 더해주고 빼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붙여봅시다. 이제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가 나오려면 x 빼기 4의 뭔가 전체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임의로 16을 더해준 거니까 어떻게? 빼기 16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 있으니까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9를 더해줬으니까 다시 빼기 9 해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4,3이고 반지름이 루트 12 원이었는데 원 밖에서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었대. 그러면 수직이 되게끔 그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요, 사실. 대충 이렇게 딱 그어봅시다. 그러면은 접점이 이렇게 있겠지. 접점이 이렇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그 T라는 점이 0,A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원래 뭐 자세한 건 뭐 저기 있었겠죠. 이쪽 한 이쯤. 그래서 그 중심이랑 이어버리면 이거 뭐야? 원 밖에서 그 접선의 길이 똑같다라고 했는데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다 수직.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어요? 반지름이 루트 10이었으니까 루트 10. 뭐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루트 20, 즉 2루트 5가 된다라는 거네요. 뭐가? 0,A랑 4,3까지 거리가.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4 빼기 0의 제곱 16 플러스 3 빼기 A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얼마? 루트 20이다. 2루트 5다. 양변 제곱해주면 결국 16 플러스 3 빼기 A의 제곱이 20이니까 3 빼기 A의 제곱이 얼마다? 4가 된다. 그래서 3-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A의 값이 얼마? 1이 되거나 또는 A의 값이 5가 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A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다? 6이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조금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알아야 돼, 이제. 알겠습니까? 자세히 안 그렸잖아요. 평면에 이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쁘게 그리게 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좌표평면에 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조금 그리면은 좀 더 편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대중적인,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형태들을 많이 익혀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그려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잘 따라오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17번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원과 직선이 안 만나려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커버리면 된다. 혹은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의 값이 음수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뭐 딱히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은 1304번 볼게요.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어려워하겠지? 자, 중심이 0,a였어요. 바로 할게요.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18 이렇게 되는데 이 중심과 직선 일반적으로 고쳐주면 x-y 빼기 1은 0이죠. 그랬을 때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커버리면 된다라고 하면 안 만나는 거니까 자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0 집어넣고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게 반지름 루트 18보다 어떻게 커버리면 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다 날려줘도 돼요. 절대값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1이 루트 1을 곱해주면 루트 36이니까 어떻게 6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절대값 쪽으로 2을 벌리고 있으니까 a 더하기 1이 6보다 크다 또는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해서 1 각각 빼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5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쓰니까 자연수 a 어떻게? 6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유형 18번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원의 결은 중심에서 난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이랑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반지름을 더해주면은 최대 거리, 빼주면은 최소 거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좀 알아두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중심이랑 직선까지 거리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130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07번. 여기서 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일 때 그때 점 P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 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귀찮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있으니까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y제곱 플러스 2y 있으니까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되겠지. 여기서는 우리가 16을 더해줘서 만드는 거니까 빼기 16 여기서는 1을 더해줘서 만든 거니까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7인데 플러스 12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자. 넘어가면 뭐가 된다? 플러스 5가 된다라고 해서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었다라는 거네요. 그때 자 그림을 이용해보자. 그림을 자 그려 중심 4, 1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은 이 직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랑 중심좌표 4, 마이너스 1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해놓고 나서 점에 좌표를 집어넣어 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루트 5분의 10 그러니까 유리화하게 되면은 5가 되고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되나요? 근데 얘는 반지름이 얼마였습니까? 루트 5였으니까 어떻게 돼? 그 반지름보다 커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그래서 12는 0이었다. 그러면은 그때 중심이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방금 했듯이 2루트 5가 됐으니까 반지름을 빼줬을 때 최소거리, 그러니까 그 최소거리가 얼마가 되나 보니까 2루트 5에서 루트 5를 빼니까 그 거리를 L이라고 할까요? 그 L의 최소값은 얼마다? 루트 5가 되고요. 최대값은 3루트 5가 되겠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는 거니까 반지름 빼준 거 더해준 거. 자, 그런데 이때 그 거리가 정수일 때 점 P의 개수. 자, 이 값은 어떻게 됐죠? 2보다 큰 값인데 2점 얼마 되는 거 맞습니까? 요 놈은 자, 이거 다시 보면은 루트 45가 되는 거니까 루트 45라는 거는 루트 36보다는 크고 루트 49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6점 얼마 이런 식으로 값이 되겠네요. 그러면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는 값은 뭐가 있습니까? 3, 4, 5, 6 이렇게 4개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구했다 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거리가 3이 되게 하는 점은 몇 개 있나 보니까 3이 되게 하는 점. 자, 여기 최소거리가 루트 5였으니까 이 거리가 3 되게 하는 점은 몇 개? 하나, 두 개. 뭔가 이렇게 대칭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는 우리가 또 2개. 이런 식으로 3도 2개, 4도 2개, 5도 2개, 6도 2개가 되는 거니까 이 끝에가 아니면은 각각 뭐가 된다? 2개씩 된다라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점 P 개수는 8개가 나온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옆으로 가서 1308번 볼게요. 1308번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 위의 점 A와 y는 x-4라는 위의 두 점 BC에 대해서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b가 넓이의 b 자, 그랬을 때 1대 a라고 했을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여. 잘 보세요. 번호부터 써야지. 1308번. 자, 이렇게 중심이 0,0이었고 반지름이 루트 2인 1이었대요. 그런데 이 y는 x-4라는 직선이 있었어. 일반적으로 붙여주자. x 빼기 y 빼기 4는 0. 이 직선 위의 두 점이랑 원 위의 한 점으로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그때 정삼각형 넓이의 최소값과 넓이의 최대값의 b를 물어봤으니까 넓이가 최소가 된다 라는 거는 그만큼 최소인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잘 보세요. 원의 결은 중심에서 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이랑 이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0,0까지. 그러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유리화하게 되면 2루트 2가 되겠죠. 일단 이 거리가 2루트 2가 되는데 반지름이 얼마였어요? 루트 2였죠. 그러니까 최소일 때는 여기 그 거리가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최소일 때는 결국에 어떤 높이가 이런 여기가 A가 되고 이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A가 되고 여기가 BC가 되는 즉 높이가 루트 2인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그만큼 가장 큰 정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높이도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아이고, 이게 높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거리 2루트 2에서 루트 2를 더한 여기에 A가 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큰 정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입니까? 여기에 B가 오고 여기가 C가 왔을 때 그러니까 보라색일 때 최대, 파란색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정사각형은 닮음이죠. 닮음이 되는데 넓이의 B는 길이의 B의 제곱이 돼서 지금 이 작은 최소인 넓이일 때 높이가 루트 2였고 최대일 때 높이는 얼마였냐면 2루트 2에다가 루트 1을 더한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길이 B가 얼마가 됩니까? 1대 3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넓이의 B는 길이 B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얼마? 1대 9가 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자연수의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형 19번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우리 원의 접선의 방정식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자, 증명은 앞에 우리가 이전에 강의를 한번 참고하도록 하세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공식처럼 있었죠. 뭐 이걸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 모르니까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mx 플러스 n 일반형으로 고쳐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랑 그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서 그게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해서 이 y절편 n값을 찾아줘서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증명할 때 그 썼던 방법이 되는 거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의 점, 그 다음 유형 되겠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에서 썼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위의 점일 때는 얘 두 개 이렇게 쪼개준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좌표를 하나씩 집어넣어 주게 되면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개꿀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13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0번 보니까 아니지 이거 뭐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니야 1310번 할게요. 아까에서 미안해요. 10번 보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에 접하고 직선 y는 2x 플러스 6에 평행한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그 PQ 길이를 구하라. 자, 보세요. 중심 0,0 반지름 루트 5인 y인데 y는 2x 플러스 6에 평행하대요. 그 말은 기울기가 2인 접선이었다라는 건데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그때 만나는 점 P, Q. 그러니까 y절편 찾아서 길이 구하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울기 알려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만들게 되면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r값 루트 5 루트 m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건 뭐야? 2x 풀마 루트 5 루트 5니까 5가 돼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여기 이 플러스가 원을 기준으로 위쪽 마이너스가 원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접하는 접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루트 5 아래가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되죠. 아래가 마이너스 5니까 그 PQ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10이 된다라고 해서 2번이라고 간단히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냥 바로 갈게요. 1311번.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두 직선의 y절편에 이번에 곱을 구해. 에이 참. 자, 얘는 보세요. 근데 특이한 게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뭐 일정한 애들을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었어. 하지만 지금 주어진 거는 중심이 원점이 아닌 형태가 되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은 0인데 표준형으로 붙여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y제곱 마이너스 6y 있으니까 y 빼기 3의 전체제곱, 2 여기 빼기 1 해주고 빼기 9 해주고 계산하면은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원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3인 기울기 3, y는 3x, y절편 몰라. 우리가 계산해야 돼.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중심이 0,0이 아닌 형태에서는 저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식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 두 번째 설명해놨죠? 일반형을 고치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얘랑 중심 1,3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1, 3 집어넣어주면 3 빼기 3 플러스 n는 반지름 3. 그러면 여기 분자가 절대값 n이 되고 분모가 루트 10이었으니까 곱해주면은 3루트 10이다. 따라서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1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한 y절편에 곱을 구하여라 3루트 10과 마이너스 3루트 10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90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유형 20번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내용 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가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었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중심이 이동한다고 한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즉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해도 그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접선이 두 점 a, b와 x1, y1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임을 이용해서, 자, 그 아래다 쓰세요. 그냥 중심이 이렇게 원점이 아니어도 이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이거 둘씩 쪼개서 x에다가 x좌표, y에다가 y좌표 넣어주면 x1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 플러스 y1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이다. 자, 이거 써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314번 볼게요. 보니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위의 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인데 이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이 일단 거기까지 딱 끊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돼? 두식 쪽에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y가 10이다 라고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이 접선이 원이랑 그 아래에 있는 원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문제 쉬우니까 조금이라도
일반형으로 만들어 준 거 보이죠? 여러분들은 또 표준형으로 고치라고. 자, x제곱 더하기 6x 있으니까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9해주는 거 잊지 말고요. 조그맣게 쓸게. y제곱 빼기 2y 있으니까 y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1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 마이너스 10인데 계산해주면 k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넘어가면 11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 반지름이 루트 11 마이너스 k.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반형으로 고쳐두면 x 플러스 3y 빼기 10은 0이 되는데 얘랑 중심 마이너스 3,1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 x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제곱 분의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니까 날라가고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냥 10이 되겠지. 이게 뭐와 같다? 루트 11 마이너스 k와 같다. 루트 10분의 10이니까 유리화해서 약분시켜주면 이 왼쪽이 얼마 나옵니까? 루트 10이 나와서 결국 11 마이너스 k가 1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구하려고 한 실수 k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올라와서 1315번 볼게요. 바로. 왜 선생님 푸는데 되게 간단하게 보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어. 그만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식 만들어주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계속 익혀주는 거를 써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 잊지 말고. 자, 1315번 보게 되면 원 위의 점 마이너스 3,2에서의 접선이 또 귀찮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2x 마이너스 2y 빼기 3. 우리는 이전에 이차함수 때부터 계속 표준형을 만들어주는 걸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보고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거쳐온 단원이 몇 개인데 1시간이 얼마? 자, 바로 합시다. x제곱 더하기 2x 전 안 돼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x제곱 더하기 2x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 있으니까 y 빼기 1의 전체 제곱. 그래서 빼기 1 해주고 빼기 1. 그러면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 위의 점 마이너스 3,2에서의 적선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저기 중심이 0,0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에 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고 2 집어넣어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 2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해서 생략하고 y 빼기 1은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지. 분배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빼기 2 빼기 1 빼기 3은 뭐가 돼서 다 이항시키면 되겠죠. 아니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표준형 만들까요? y는 2x 플러스 8이다 라고 해서 얘가 어딜 지난대요? a, 10 지난대요. 그러면 x에다가 a, y에다가 10 집어넣으니까 10은 2a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다? 구하려고 한 a의 값은 1이 된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도 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될 때까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이네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근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밖의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방법 1과 방법 2가 있었죠.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접점의 좌표를 x1, y1 그러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밖의 점을 대입을 한 다음에 연립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a,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가 어차피 이 직선은 접선이 되는 거니까 그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m 값을 찾아주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크게 난이도로 보면은 대표 문제랑 비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유형을 잘 정리를 해놔야지 우리가 실전에서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만 알아두지 말고. 자, 그래서 1317번 볼게요. 0,0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방법 1을 이용을 해도 되고 방법 2를 이용을 해도 된다는 거야.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을 만약에 이용한다 라고 하면은 x-2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 제곱은 1. 이 위의 점 x1, y1이라고 하면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아까 두 개씩 분리해줘서 넣어줬었죠. 그래서 x1 빼기 2, x 빼기 2 플러스 y1 플러스 3, y 플러스 3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얘가 어딜 지나? 그 밖의 점 0,0을 지난다라고 하면 돼요. 대신에 대입을 해줄 때는 이 x1과 y1은 어떤 그 위의 점이었기 때문에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숫자에다가 다시 숫자를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 변수 x와 y에다가 좌표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0,0을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x1 빼기 2 플러스 3 곱하기 y1 더하기 3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x1 더하기 3y1 플러스 4 플러스 9 13이 되죠.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까 위의 점이었잖아. 위의 점이었으니까 x1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1이다라는 식에다가 어떤 거를 얘를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문자 하나만 소개시키자. y1 대신에 3분의 2 x1 빼기 4를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x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립해서 y1이 이렇게 3분의 2 x1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이 y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x1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위의 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의 점 0,0과 그 위의 점을 이어버리면은 즉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됐나요?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 얘를 이용하게 되면 0,0는
지나면서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울기 m이고 0,0 지나는 거는 y는 m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쳐주면 mx 빼기 y는 0이 되는데 그때 얘랑 중심 2, 마이너스 3까지 거리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루트 m제곱 플러스 y 앞에 계수제곱 1이 되고 2 집어넣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2m 플러스 3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얼마다? 1이다. 분모 양들 다 곱해주면 절대값 2m 플러스 3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을 때는 양변 제곱을 해주게 되면 4m제곱 이거는 2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3m제곱 그리고 플러스 12m 더하기 8은 0이 되죠. 원하는 게 뭐였어요? 여기서는 지금 결국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1번 식보다는 2번 식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리했다라는 게 보이죠. 맞습니까? 왜? 기울기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었는데 그 2차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여라.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두 근의 곱은 얼마? 3분의 8이다 라고 해서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1318번 보도록 할게요. 1318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모두 이용하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까는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가 좀 더 편했죠. 왜 그러냐면 기울기를 물어봤을 때는 그 기울기를 이용할 방법을 이용하는 게 편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점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318번은 또 어떤 걸 이용하는 게 편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점 5,0에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그은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도 첫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 위의 점 x1, y1 일단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식 하나 만들어내면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이 5가 된다라는 걸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x1x y1y는 5가 된다. 그런데 얘가 어딜 지난다? 그 밖의 점 5,0을 지난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0 들어가면 좀 더 편할 것 같죠?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었지? 얘네들은 이미 숫자였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없다. 5x1 0 되고 뭐야? 오 쉽다. x1은 1이네요. x1이 1이니까 대입해주면 y1 제곱이 얼마?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끝났네?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그림 그려보면 빠르게 대충 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심이 0,0이었고 반지름이 루트 5였어. 그런데 그 바깥에 5,0에서 그 두 접점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는 1,2, 하나는 1,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이고. 만나야죠. 이렇게. 여기가 우리 1,2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소리.
그래서 뭘 구하라? 두 접선과 y축으로,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접선과 y축,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5,0이랑 1,2를 지나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자, 기울기가 얼마 되나 봅시다. 5 빼기 1이니까 4,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지나는 점 5,0이니까 x 빼기 5, y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플러스 2분의 5니까 여기 y절편이 2분의 5예요. 그럼 여기는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서 밑변 길이가 얼마 된다? 5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5, 높이도 5 해서 넓이가 얼마 나온다? 2분의 25가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법 2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죠. n값이고 5,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y는 m 곱하기 x 5 이렇게 해서 일반형으로 고쳐주면 mx 빼기 y 빼기 5m은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랑 중심 0,0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루트 x 앞의 개수 제곱 더하기 y 앞의 개수 제곱분의 00 집어넣어버리면 절대값 마이너스 5m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반지름 루트 5와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5m은 루트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네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준 거니까 절대값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25m제곱은 5m제곱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 20m제곱이 5가 돼서 m제곱이 4분의 1이다. 그러므로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하나는 y는 2분의 1 x 빼기 5,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5 해서 y절편을 또 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 게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뭐 두 번 계속 해보면서 이거 쓰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거 쓰는 게 편할 때가 있다라는 게 구분이 되는 날이 언젠가는 꼭 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단히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한번 이용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1번이 편했구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2번이 편했구나 라는 거를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잔게 부리려고 하지 말고 정석대로 꾸준히 단계 밟아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유형 21번 모두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 리뷰는 앞에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고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무작정 이거 숙제하려고 리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꼭 평면 좌표서부터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이 유형들 다 정리하고 리뷰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가 다음 도형의 이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